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문제 새로 올려드린 거 같이 한번 볼 겁니다. 자, 이 녀석은 다른 건 아니고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들었던 1차 메뉴라고 하는 이 녀석의 상태에서 모든 태그를 div로 바꿔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 예시 보시면은 얘가 실제로 바뀌어 있는 태그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다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변화가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만들어 놨던 거에서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이런 섹션 태그 같은 거, 네비 태그 같은 거, A 태그 같은 거 싹 다 div로 바꾸란 얘기니까요. 한번 변화를 줘보죠. 섹션을 div, 네비를 div, A를 div, 여기도 다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란 얘기인데, 바꾸고 났더니 이건 의미가 없죠? 이거 빼버리고 바꾸고 났더니 스타일이 다 깨졌어요. 왜 깨졌는지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시죠? 일단 당연히 태그를 선택하고 있었는데 태그가 바뀌어버렸으니까 이런 애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div한테 뭔가를 하고 있던 것도 있는데 이것도 안 먹는 이유는 지금 부모 자식 관계를 우리가 잘못 입력을 한 거니까. 섹션의 자식, 네비의 자식, div는 없으니까. 자, 그럼 이거를 올바르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타일 속성을 그 태그를 선택하던 선택자 부분을 좀 건드릴 필요가 있겠네요. 자, 섹션 대신에 뭐가 왔어요? div가 왔죠. 정렬은 되네요. 자, 섹션 대신에 div가 왔고 네비 대신에도 div가 왔어요. 뭔가 되는 것 같죠? 여기도 마찬가지 div가 왔으니까 다 바꿔주면, 자, 변화가 없어요. 여기서 이걸 바꾸기 전에 사실 여기서부터 좀 느낌이 오셔야 되는 게, 얘네들 이 안쪽에 있는 div 메뉴 아이템 부분, 우리는 이 부분이 메뉴 아이템 녀석들을 한 줄을 여럿이 쓸 수 있게 바꿔주는 부분이었는데 이거 안 해도 됐네요. 이미. 왜? 왜 됐어요? 인라인 블럭을 우리가 이렇게 부여하지 않았는데 이미 얘네들은 한 줄을 여럿이 쓰고 있는 이유. 자, 전체가 다 div로 바뀌었기 때문에 div의 자식 div의 자식 div의 자식 div가 하나의 구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스타일 속성을 부여하고 있던 게 div의 자식인 div한테 백그라운드 컬러 주면서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 주면서 보더 레디우스 주면서 패딩까지 줬어요. 자, div의 자식으로 있는 div, 이 녀석은 당연히 이 녀석을 얘기하는 거겠죠? div의 자식으로 있는 div. 근데 얘는요, div의 자식으로 있는 div가 맞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가 결국에는 얘도 지금 먹고 있을 거란 얘기예요. div의 자식으로 div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 바꿔보면, 기존에 만들었던 녀석을 div로 싹 다 바꿔보면, 된 거 같지만 안 됐어요. 이거 호버는 안 바꿨네요. 호버도 바꿔주고. 된 거 같지만 이거는 안 된 겁니다. 뭐가 안 된 거 같아요? 마우스 그 커서 바뀌는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건 지금 뭐가 문제예요? 얘는 마우스가 올라가서 바뀌는 배경은 레디우스 적용이 안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전에는 그렇게 안 되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 적용이 됐죠. 위에서 더 큰 부분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녀석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사용을 해야 돼요? 모든 태그가 div가 돼가지고 이 div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중첩돼서 div의 자식으로 있는 div에 대한 옵션, 이 스타일 속성들이 결국에는 이 메뉴라고 하는 녀석도 정작을 할 것이고 얘한테도 먹을 거고 메뉴 아이템 텍스트한테도 먹을 거니까 레디우스를 지금 계속 다 중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얘까지 이러고 있는 건데, 이걸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div에 div 이거 우리 메뉴 아이템 텍스트한테 주고자 아니다 메뉴 아이템한테 주고자 한 건데 그 메뉴 아이템 텍스트도 적용이 되고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시작 지점을 누구로부터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정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 div가 얘는 메뉴 박스만 고를 거야 얘는 메뉴 박스의 자식으로 있는 메뉴만 고를 거야 얘는 메뉴 박스의 자식으로 있는 메뉴의 자식으로 있는 메뉴 아이템들만 고를 거야 이렇게 명시를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상한 옵션들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럼 이거 해결하려면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이 메뉴 박스의 자식으로 있는 메뉴 역할을 하는 div만 이런 속성을 적용시켜줘 라고 우리가 명시를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우리 뭐 해야 돼요? 태그를 바꾸는 거는 이미 문제에서 바꿔놓은 거니까 이건 건드리지 못하는 거고 태그는 그럼 태그를 사용해서 직접 불러내는 건 지금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태그로 불러내는 거 말고 그렇죠. 태그로 불러내는 거 말고 그 외적인 요소를 사용해서 얘를 불러낼 수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id나 클래스 같은 거를 사용을 해볼 겁니다. 여기를 클래스를 하나 부여를 해서 여기다가는 메뉴 박스라고 줄 거고요. 얘한테는 메뉴 역할에 맞게끔 이름을 지어 줄 거예요. 그럼 여기는 메뉴 아이템 그럼 여기는 메뉴 아이템 텍스트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메뉴 아이템과 텍스트는 여러 개니까 다른 애들한테도 필요하겠죠?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 이름을 지어줬으니 이제 클래스 이름 가지고서 얘네를 한번 불러볼까요? 이 녀석 메뉴 박스니까 이렇게 불러주고 메뉴 박스에 자식으로 있는 메뉴 그리고 메뉴 박스에 자식으로 있는 메뉴에 자식으로 있는 메뉴 아이템 메뉴 박스에 텍스트까지 얘도 여기로 들어오는데 이 녀석한테는 호버가 있어야죠. 이렇게 자 그러면 문제가 없겠죠. 자 여기서 이제 포인터 바뀌는 거 하나만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포인터는 이 메뉴 아이템 텍스트한테 직접 줘버리겠습니다. 이 녀석한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스타일 속성 중에서 커서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값을 포인터라고 주면은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것까지 실제로 클릭은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것들도 뭐 필요한 게 있다면 찾아서 쓸 수 있어야 되니까 이러면 두 번째 문제는 해결을 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세 번째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 문제 하나가 더 올라왔을 거고요. 해당 문제는 지금 이렇게 클래스를 부여해 놓은 상태에서 메뉴 박스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제외한 나머지 클래스들은 다 제거를 하란 얘기예요. 이건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이 메뉴 박스라고 하는 맨 최상단에 존재하는 div 이 녀석 말고는 클래스를 아예 다 지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정상적으로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될지 고민을 살짝 해보시면서 시간을 잠깐 들여볼게요. 이것도 한번 해보시죠. 자, 같이 볼게요. 별거 아니었죠? 문제가 얘기한 거는 메뉴 박스를 제외한 모든 클래스 속성을 제거를 해라 라고 하는 거였으니까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거를 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선택자를 이런 클래스들을 사용하지 못해요. 메뉴 박스를 제외하고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잘 판단하면서 내려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 사실 아까 이 클래스를 적용하기 위해서 제가 이 구조를 바꾸는 이 클래스 속성을 사용하는 설명을 할 때 이미 이거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div로부터 시작을 해서 또 div, 그 다음 밑에 있는 div를 찾아가게 되면 이 앞에 있는 이 녀석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를 우리가 정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div 실질적으로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녀석들도 결국엔 이 구조가 통합이 돼서 맞아서 중복 적용이 된다. 그게 문제였다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출발 지점을 애초에 이 div는 첫 번째 div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에서 메뉴 박스 div야 라고만 명시를 할 수 있으면 그 뒤에 구조는 이렇게 갔을 때 얘랑은 적합하지 못하겠죠. 메뉴 박스로부터 출발한 게 아닐 거니까. 이 개념만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은 메뉴 박스, 얘는 클래스를 살려놓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사용을 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div로 갈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선택자 그 스타일 속성을 잘 부여할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제 메뉴 박스로부터 출발을 했을 때 이 메뉴 박스의 자식으로 있는 div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이 메뉴라고 하는 이 녀석 하나니까 올바르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뉴 박스의 자식으로 있는 div의 자식으로 있는 div니까 메뉴 박스의 자식으로 있는 div의 div, 그러면은 메뉴 아이템들만 잘 골라지겠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구조가 4개가 다 쌓였으니까 결국에는 아이템 텍스트까지 잘 찾아 들어올 것이다.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여러분들한테 꼭 중요한 개념이고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문제를 이 문제 풀기 전에 바로 전에 풀었던 클래스 이름을 전체를 다 부여해놓고 풀었던 그 상황이랑 지금 이 문제랑 누가 더 간단한 거예요? 당연히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게 간단한 거죠. 이렇게 똑같은 결과를 냈는데 조금 더 효율이 좋은 상태를 우리는 항상 추구를 해야 됩니다. 개발자 입장에서 여기다가 클래스를 다 넣어 놓는 거랑 이렇게 하나만 놓고 알아서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거랑 이게 훨씬 더 간편한 거니까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배우는 내용들도 잘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 볼 건데, 일단은 쉬는 시간을 한번 또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개념 하나를 가볍게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그 개념을 이제 메뉴 만드는 거에서 좀 활용을 직접적으로 해볼 거예요. 일단 쉬는 시간을 좀 가지고, 자, 다시 앞에 화면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태그를 또 접해볼 겁니다. 이번에는 ul이라고 하는 태그와 li라고 하는 태그 두 가지를 좀 알아볼 거예요. ul과 li. 이 녀석을 배우기에 앞서서 우리가 시멘틱 태그라는 거를 하나 볼 건데, 제가 A 태그 처음에 말을 할 때도 시멘틱 태그라는 표현을 사용을 한번 했었어요. 이 시멘틱 태그라는 건 뭐냐면 그냥 뭐 엄청 큰 건 아니고 그냥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태그 내용에 의미가 담겨 있는 태그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시멘틱 태그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시멘틱 태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종류에는 뭐가 있느냐? 제가 좀 아까 블록 요소의 기본 태그 div, 뭐 nevi, 뭐 섹션, 아티클 이런 거 말씀을 드릴 때 그 중에서 div를 제일 많이 쓴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게 시멘틱 태그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 div 태그로만 구성을 한 화면의 예제고요. 그리고 위쪽은 시멘틱 태그를 적절하게 구성한 화면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헤더라고 하는 것, 이건 페이지의 상단부를 의미를 하는 거고, 푸터, 이거는 페이지의 하단부를 의미를 해요. 보통 헤더 같은 경우는
예시로 좀 보자면은 이렇게 해놓고 볼게요. 자, 네이버, 자꾸 네이버가 예시로 나오는데 이 녀석에서 헤더는 어디가 될까요? 뭐 정확하게 몰라도 돼요. 이거는 뭐 우리가 지금 이걸 분석해서 똑같이 따라할 거는 아니니까 그냥 대충 어림잡아 헤더는 여기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 메인 페이지에서 그냥 최상단부, 보통 최상단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터는 이제 여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 정도 아니면은 요 정도. 그래서 보통 이 corporation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 이제 페이지 푸터에다가 보통 이렇게 corporation을 넣어 놓는데 이런 식으로 페이지의 상단부와 하단부를 나눠 놓는 거고 이런 걸 사용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어떤 페이지를 가더라도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요소들을 헤더나 푸터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카페라는 기능으로 넘어왔을 때 아까 제가 이거가 헤더 같다라고 했던 부분이랑 밑에 corporation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죠. 얘는 이제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 사이트의 디자인은 내가 하기 나름이니까 똑같이 corporation이나 이런 것들이 따라다니는 애도 있을 거고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제 내비 이 녀석이 우리가 방금 전에 작업했던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페이지에 메뉴들은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아까 카카오페이 증권 같은 것만 봐도 이런 사이트를 보면은 상단부에 이렇게 메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대중적인 구조 그 다음에 A사이드가 나왔는데 A사이드는 이제 사이드 배너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요즘에는 별로 없죠. 보기 힘든 일이고요. 그 다음에 뭐 메인이라는 것과 아티클을 사용해서 이렇게 묶어 놓고 그 다음 섹션 파트 분리한 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멘틱 태그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써야만 한다가 아닙니다. 근데 썼을 때에는 우리가 그냥 태그만 가지고도 어떠한 의미를 줄 수 있는 능력치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능력치를 좀 발휘하고 싶은 부분은 시메틱 태그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좋고요. 만약에 그런 게 필요가 없어. 나는 그냥 지금 블록 요소가 하나 필요해서 만들었을 뿐이야.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div 쓰면 돼요. 그런 느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UL, LI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시메틱 태그로 넘어온 이유가 뭐냐면 UL과 LI도 시메틱 태그예요. 얘네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얘네들은 메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뉴. 정확히 말하면 메뉴보다는 메뉴 아이템이 될 것 같아요. 뭐 메뉴도 가능하겠지만 메뉴 아이템. 자, 이걸 실제로 사용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 제가 UL 태그 하나를 만들어 낼 거고요. 그 안쪽에 LI를 3개 만들어 낼 거예요. 여기다가는 1, 2, 3 이런 식으로 써볼까요? 글자가 잘 안 보이니까 폰트 사이즈만 좀 키워서 너무 컸네요. 자, 이걸 보시면 제가 UL 안쪽에 LI를 구성을 했어요. 3개를. 그리고 1, 2, 3은 LI한테 걸어놨죠. 자, 이 LI 1, 2, 3이 나왔는데 우리가 쓴 텍스트만 나온 게 아니라 앞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여기 수업 페이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근차근 어떠한 리스트를 눈으로 보실 때 이런 문구들을 같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문서 작업 같은 거 할 때 여기서 뭐 예를 들어 1번에 대한 주제, 1번 주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그 단락을 나눠서 정리를 할 때 첫 번째 어떻고, 두 번째 어떻고, 그 다음에 2번 또 첫 번째 어떻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보통 할 수 있겠죠. 이런 데에 사용되는 점인데 이 UL과 LI 녀석 자체가 이런 능력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이트를 돌아다녔을 때 이런 거 볼 수 있는 경우가 흔치는 않죠. 아까 네이버 같은 것만 봐도 이것도 UL과 LI로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점 같은 거 안 보이죠? 그 말인즉슨 노멀라이즈 해서 쓴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얘가 UL, LI가 맞는지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잡아서 보면은 여기
제가 지금 선택한 녀석은 A 태그인데 이 A 태그의 바깥은 li고요. 그 바깥은 ul이에요.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죠? 많이 씁니다. ul과 li 메뉴 구성을 할 때.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ul, li는 세트예요. ul 없이 li를 쓴다? 없습니다. 에러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근데 ul 없이 li는 안 써요. 그리고 li를 안 쓸 거면 ul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 중에 뭐 하나라도 없으면 다른 녀석도 안 쓰는 거예요. 내가 ul과 li를 사용해서 메뉴 구성을 하고 싶어. 근데 ul 뺐어. 안 되고요. ul은 썼는데 li 뺐어. 안 됩니다. 그리고 ul은 오로지 li만 자식으로 가질 수 있어요. 특징들이 있고요. 그냥 이런 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능적으로 화면에 나타나는 모양새는 사실 안 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쓰는 문법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에러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안 된다. 이렇게 쓰지 않는다. 자, ul은 li만 자식으로 가질 수 있는데 li는 그 누구도 다 자식으로 가질 수 있어요. 그 말이 즉슨 뭐냐면 li의 자식으로 우리가 ul을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ul을 가졌으면 그 밑으로 또 누가 나와야 돼요? li가 나와야겠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을 입력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거 수업 페이지에서도 간혹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느낌이죠? 첫 번째 점, 그 밑에 점. 그런 형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녀석은 이제 unordered list라고 해가지고 순서가 존재하지 않는 리스트예요. 실제로 이게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명확하진 않죠. 우리가 이 위에서 아래로 읽다 보면은 그냥 이걸 첫 번째라고 유추할 수 있겠지만 얘가 대놓고 1번, 2번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제 unordered list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순서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 있습니다. ol과 li를 사용을 하는 건데 자, 얘를 쓸 때는 실제로 순서가 앞에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제 ordered list라고 해서 순서를 가진 리스트다라고 하는 건데 자, 어차피 우리는 이거나 노멀라이징 해서 없앨 거죠. 그러면 ul을 쓰나 ol을 쓰나 똑같겠네요. 그쵸? 근데 우리는 ul만 씁니다. ol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ul 사용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일단은 요 정도 개념. 특별히 어려운 거 없죠? 그리고 이걸 해보겠습니다. 자, 노멀라이즈 한번 해볼 거예요. ul과 li의 노멀라이즈. 뭘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점 없애야죠, 점. 자, 우리가 없애야 되는 거, 점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볼까요? 일단, 바디 마진 0 또 꺼놓을게요. 얘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자. 자, 색깔을 좀 입혀봤어요. UL이 가지고 있는 영역에다가 그린을 입혀봤고요. LI가 가지고 있는 영역에다가 골드를 좀 입혀봤습니다. 자, 그럼 이것만 봤을 때 이 점은 누구 것 같아요? 이거 UL 것 같죠? 근데 사실 이 점은 LI 거예요. LI에 존재하는 건데 얘는 영역을 애초에 이렇게 차지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컨텐츠라고 차지를 못해요. 그냥 컨텐츠 앞에 일정 여백 띄고 나서 존재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폰트 사이즈를 늘리면은 원래 폰트 사이즈가 늘어난다고 해서 글자가 커진다고 해서 화면 밖으로 밀려나는 경우는 없어야 되거든요. 이 안에서 커지는 거지. 근데 얘는 지금 밀려났죠. 실제로 컨텐츠로 인식이 되진 않아요. 애초에 그래서 우리가 드래그 같은 것도 할 수가 없고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li 거다. 그냥 이제 우리가 눈으로 간단하게 봤을 때 ul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li 거다. 그래서 li에서 점을 제거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왜 있어요? 이거 왜 있는 거예요? 이 흰색? 누군가 마진을 갖고 있으니까 있는 거겠죠? 이거는 패딩이 아니죠. 패딩이면은 컨텐츠의 안쪽에서 거졌을 텐데 얘는 바깥쪽이니까 누군가 마진을 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도 사실 이렇게 해도 티가 잘 안 날 건데 이 안쪽에도 여백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얘는 안쪽에도 여백이 있어서 우리는 그것들을 세 가지를 지워줄 거예요. 그래서 원칙대로라면 얘한테 마진 0. 그럼 위로 일단 가서 붙었죠? 그 다음에 패딩 0. 안쪽 여백 이렇게 없애주고요. 지금 안쪽 여백 없앴더니 점이 사라진 것 같아요. 정확히는 점이 사라진 게 아니라 여기쯤에 자리를 했던 이 점이 화면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안쪽 여백이 사라졌기 때문에 얘는 이제 벽에 붙어야 되죠. 화면에 붙으니까 그 점은 컨텐츠처럼 취급이 안 돼서 왼쪽 벽을 넘어서 지나갔기 때문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걸 확인을 해보려면 자, 점 지우는 게 이제 리스트 스타일 논이라고 하는 건데 얘도 얘한테 해도 어차피 적용은 돼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li께 맞습니다. 둘 다 적용은 되지만 이렇게 지우는 게 맞다. 그래서 우리는 마진형, 패딩형 리스트 스타일 논이라고 하는 걸 줬을 때 ul과 li를 리셋, 노멀라이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자, 이거는 잘 보세요. 자, 이거 지우고 이러면 전혀 이제 문제 없이 똑같은 기본 꼴의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랑 얘를 노멀라이즈를 이렇게 두 개를 써주기에는 귀찮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그 사이트에서 그 검색했던 결과에서 여러 가지 태그들을 쭉 다 써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죠. 그것처럼 우리도 이거 합칠 거예요. ul과 li를 굳이 나눠놓을 필요가 딱히 없어요. 이렇게 해도 똑같이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얘를 하나 더 합칠 거예요. 어떻게 합칠 거냐면 이렇게 합칠 겁니다. 바디와 ULLI를 그냥 합쳐버릴 거예요. 왜냐면 바디가 노멀라이징 할 때 마진 0 가졌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패딩 0은 바디한테 존재하진 않았지만 그냥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존재하지 않았던 거니까. 그리고 기본값일 거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네. 그리고 리스트 스타일 논 얘도 바디한테 들어가도 상관이 딱히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합쳐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합쳐놓고 A 태그 하나 만들어서 컬러는 이 내리시고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논이야 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배웠던 노멀라이징 리셋은 두 가지를 해놓고 가는 거예요. 세 가지를 이런 느낌으로 할 거라는 거. 자, 그러면 이것도 그냥 해야겠다. 다른 개념도 하나 해보죠. 자, ULLI 배웠고요. 이번에는 이런 거 하나 해볼 겁니다. 제가 H-태그를 사용해서 H1부터 H7까지 만들어 놨고요. 이 녀석들한테 똑같이 안녕하세요라는 문자를 다 넣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제가 스타일 CSS를 아무것도 부여한 적이 없는데 뭔가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죠? H1부터 점점 글자가 작아져요. 마지막에 H7은 그냥 뭔가 돌아왔죠, 갑자기. 실제로 이렇게 H1부터 U까지 내려올 때 쭉 줄어들다가 갑자기 돌아왔어요. 이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기능을 가지지 않은. 실제로 H 태그는 1부터 U까지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녀석들 글자 크기 말고도 뭐가 다르죠? 자, 바디의 마진을 꺼볼게요. 바디의 마진을 껐는데 위쪽으로 안 붙죠? 뭔가 마진이 있다는 얘기네요. 마진이든 패딩이든 뭔가 있다는 얘기겠네요. 그래서 H1에 백그라운드를 입혀보면 이건 마진이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H1 태그의 디스플레이는 블록이겠죠. 줄을 혼자 쓰고 있으니까. 아까 ULLI도 블록이겠죠. 이런 특징들 H1부터 U까지 기본적인 특징들은 다 똑같은데 이제 폰트 사이즈 그리고 굵기 이런 것들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도 노멀라이징을 할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노멀라이징이라기보다는 완벽한 의미로서 리셋을 적용을 시키자라고 하는 건데 사실 H 태그를 우리가 쓸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안 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렇게 합니다. 마진요. 근데 리셋까지 안 하고 그냥 글자 크기나 이런 것들은 살려놓으면 이게 이제 노멀라이즈가 되겠죠? 마진만 꺼버리는 거예요, 마진만. 근데 어차피 마진 0줄 거니까 바디랑 합쳐줘도 상관이 없는 거고 그럼 바디 UL, LI, H1부터 HU까지 같이 다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 걸 거고요. 실제로 잘 활용은 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 번씩 보셨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 글자 좀 작죠, 얘가 밑에 게. 이거 실제로 제가 마크다운을 사용하긴 했지만 H 태그랑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얘가 한 3쯤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거 관리자 페이지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저는 2였네요. 샵 하나, 샵 두 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샵 하나가 H1과 동일한 거예요. 샵이 하나 더 늘면 H2가 되는 겁니다. 하나 더 늘면 3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6개까지는 동일하게 HU까지 내려갈 건데 하나 더 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의미가 없어지겠죠? 마크다운도 결국에는 HTML 문법을 마크다운 문법 형태로 변환시킨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수업 페이지에 올려드렸고 이걸 관련해서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오케이, 여기까지. 그리고 수업 페이지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보시면 문제 2개 올라왔을 거고요. 방탄소년단의 노래 소개, 멤버 구성 이렇게 표현해라 라고 하는 거랑 상황에 맞는 태그를 알면 쓰고 모르면 DIV를 써라 라고 하는 거랑 이 두 문제를 한번 풀어볼 시간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일단 얘는 다 하셨겠죠? 너무 간단한 거니까 이거 하나 같이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태그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스타일 속성 없이 얘네들을 어느 정도 깔끔하게 보기 좋게 좀 정리를 하자라고 하는 개념이었는데 사용할 수 있는 건 UL, LI, OL, 그 다음에 H1, H2 이렇게 존재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가장 그룹 이름, 메인이 되는 그룹 이름은 H1으로 가장 진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노래라는 소제목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H2 태그 사용해서 분리를 좀 시켜줄게요. 그리고 이 봄날 DNA 페이클럽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따지면 노래보다는 앨범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앨범.
어쨌든 OL과 UL을 둘 다 사용을 할 건데 얘랑 이 상황에서 순서가 그나마 있는 게 나은 쪽은 이거겠죠? 얘는 순서를 뭔가 부여를 하면은 괜히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에다가 OL을 사용을 해볼게요. OL 태그. 자, 근데 OL 태그의 봄날을 직접 감싸는 게 아니라 OL 안에는 LI가 있어야 되고 LI 안쪽에다가 이 녀석들을 넣어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이 밑에 멤버 쪽은 UL 하나 만들어서 LI를 7개. 자,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준다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좀 심플하게. 이게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냥 활용해보는 거예요. 한번.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자, 이게 상황에 맞는 태그를 알면 그걸 사용하고 모르면 div라고 했는데 자, 우리는 div만 가지고 하는 것도 해봤고요. 여러 가지 태그를 섞어서 하는 것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태그를 배웠죠. ul과 li라고 하는 그거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가능하면 해보시고 안되면 div 가지고 해라 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 문제는 이미 정답이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서 직접 만들어 보는 거 아니고서는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문제는 왜 필요한 거냐면 자, 최종적인 메뉴의 모습은 이게 될 겁니다. 클래스 많이 사용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이걸 구조를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은 이런 모양이에요. 내비 하나, 메뉴 박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UL, 누구겠어요? 메뉴겠죠? 그 다음 LI, 메뉴 아이템일 거고 A가 메뉴 아이템 텍스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전 시간에 배웠던 그 1차 메뉴라고 하는 그 레이아웃 생각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고 이런 모습이 가장 효율이 좋아요. 그리고 이 모습에서 CSS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건데 5분 안에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써놨어요. 이게 자 우리가 저 1차 메뉴를 만드는데 5분이 넘게 걸리면은 난 HTML 작업을 하면 안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1차 메뉴를 만드는데 5분이 더 걸리면 이거는 이걸 만드는데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얘는 제가 레이아웃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레이아웃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1차 메뉴는. 너무너무 심플한 메뉴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은 생각을 통해서 안 해도 되는 5분이 걸리지 않으려면 생각을 별로 할 필요가 없이 생각하지 않고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써내려가야 5분이 안 걸리는 건데 그 정도 수준이 될 만큼 숙달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진짜 어떤 화면을 만들어 나갈 때 이 화면의 어떤 일부분이라도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1차 메뉴 만드는데 생각을 많이 해서 5분 이상, 10분, 15분 이렇게 걸려야 된다면 아직은 당연히 처음 배웠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이걸 숙달을 통해 반복 숙달을 통해서 안 걸리게끔 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절대로 암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태그를 우리가 HTML 태그를 사용할 때 젠코딩으로 쭉 써내려가서 한 번에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 CSS를 막 부여를 할 건데 이거부터 여기까지 이거 암기로 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뭐 쓸 게 많지 않다 보니까 암기를 해도 하려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암기를 하면 여러분들 한 2주일만 더 있다가 이거 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5분 안에 못해요. 이거 암기는 안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이해한 걸 바탕으로 숙달이 돼야 돼요. 그냥 암기가 아니라 숙달입니다. 그래서 이걸 5분 안에 하지 못하면은 막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까지는 아니지만 5분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에요. 5분이라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이 1차 메뉴를 만들기 위해 고민을 해야 되는가, 고민 없이도 할 수 있는가, 이런 게 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거는 반복 숙달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냥 이거는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쑥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되는 젠코딩부터 CSS까지 한번 쑥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바깥에다가 내비가 아니어도 돼요. 맨 마지막 맨 바깥에 뻗어 있는 거는 div나 섹션 같은 거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여기서 내비라고 하라고 했으니까 내비를 만들 건데 클래스 이름을 제가 메뉴 박스라고 지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의 자식으로 UL을 하나 만들어 낼 거고 그 자식으로 li를 4개 만들어 낼 겁니다. 그 자식으로 a가 각각 존재할 거고요. 이 녀석한테는 href 샵 넣어줄 거고 실질적인 들어가는 텍스트는 메뉴 아이템 달러를 사용해서 1, 2, 3, 4 넘버링까지 매기겠습니다. 달러 아이고. 이렇게 해서 젠코딩을 한 방에 끝내요. 구조는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body ul li 해서 노멀라이즈 한번 걸어주고 마진 0에 패딩 0에 리스트 스타일 non 걸어주고요. a 태그도 노멀라이징 하나 걸어줄게요. 컬러 inherit 그 다음에 텍스트 데코레이션 non 이 상태로 시작을 할 겁니다. 이제 메뉴 박스라고 하는 가장 바깥에 있는 클래스를 선택해서 텍스트 라인 센터를 규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자식으로 있는 UL을 선택을 해서 제가 백그라운드 컬러 색깔 입혀줄 거고요. 케이프는 잘 안 보이네요. 그리고 이 녀석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이 되어야 너비 최대화가 안 될 거니까 그리고 패딩을 사용해서 상하는 필요가 없지만 양옆은 조금 늘려주도록 하고 그다음 보더 레디우스까지 줘야겠네요. 레디우스 한 10픽셀 이렇게. 그리고 얘한테 줄 건 끝난 것 같아요. 메뉴 아이템한테 가서 너네 한 줄을 혼자 쓰지 말고 욕심부리지 말고 골고루 나눠 써 라고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얘한테 직접 패딩 줘서 사이즈 늘릴 거 아니니까 A 태그를 찾아가겠습니다. 자, 이 녀석한테 패딩을 줄 건데 그냥 주면 안 먹을 거니까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바꿔줄 거고요. 패딩을 한 15픽셀 줘볼까요? 사이즈를 좀 키워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 녀석한테 호버 해줘야겠죠? 호버는 앞으로 당겨도 문제가 없다면 당길 거니까 컬러는 화이트, 백그라운드 컬러는 블랙. 자, 이러면 이제 끝났죠. 1차 메뉴. 저 이거 외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냥 상황에 맞게끔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떠올리면서 하는 거예요. 이걸 외울 필요가 없죠. 저도 이거 물론 쓰다 보면 어렴풋하게 이제 썼던 그 기억들이 날 거예요. 근데 최대한 그렇게 그 기억을 되살려서 하지 마시고 이해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되니까 이게 필요하겠구나, 이걸 해야 되니까 저게 필요하겠구나. 제가 그냥 넉넉하게 편하게 천천히 말하면서 했음에도 3분이 채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5분이 넘어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5분 안쪽으로는 별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아도 할 수 있게끔 연습을 좀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걸 하셔야 여러분들 2차 메뉴, 3차 메뉴 할 수 있어요. 그거 하려면 이거는 좀 가뿐하게 넘어오셔야 됩니다. 그런 개념이었고, 그럼 최종 모습도 하나 보여드렸으니까 얘는 뭐 정답을 따로 올려드릴 필요가 없죠? 애초에 다 써있는 거니까. 내일은 또 다른 개념도 하나 배울 거고요. 그 개념을 적용하기 위한 또 연습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조금 녹화를 끄고